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보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선을 포함한 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새벽 배송이라는 새로운 패턴의 이커머스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명 물류 그러는데 실제로 도시명 물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바로 새벽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새벽 배송을 받아본다 그러면은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이 새벽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인천, 그리고 뭐 이 충청도 쪽의 일부, 대전이라든지 뭐 세종시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경상북도 쪽의 일부, 뭐 칠곡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경산이라든지 그쪽 약간의 대도시들, 나머지는 부산 쪽이거든요.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부산, 물산, 뭐 창원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새벽 배송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강원도권이라든지 전라도권이라든지 경상북도 중에 있는 도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사실은 새벽 배송이라는 거를 거의 받지를 못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이야말로 도시 물류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많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물류 효율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고, 신선처럼 그렇게 빠르게 갖다 주고 거기서 또 이제 선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도 도시 물류의 밀도가 높은 배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이커머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벽 배송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원년 2014년도 그때 이제 이 컬리가 처음 새벽 배송 시장에 장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출발해서 2015년도에 한 50억 정도 되던 매출이 지금 12조가 넘어갔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뭐 12조,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는 뭐 12조 이상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올해는 그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은 전체 아까 신선시장 중에서 50조가 넘는 시장이 신선시장으로 이제 재편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조에서 70조까지도 이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커져나가는 만큼 새벽 배송 역시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 새벽 배송 시장으로 속속 참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참전을 했었고요. 대표적인 게 롯데만 하더라도 롯데홈쇼핑에서 새롭 배송이라는 그런 형태로 새벽 배송에 참전했었고요. 롯데마트 그리고 롯데슈퍼가 각각 다른 네이밍으로 새벽 배송으로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GS도 마찬가지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프레시라고 불리는 슈퍼가 신선은 GS가 가장 잘한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 배송 시장으로 뛰어들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롯데홈쇼핑, 롯데마트, 롯데슈퍼를 포함해서 전부 새벽 배송을 접었죠. 작년에 접었습니다, 이미. GS도 마찬가지입니다. GS 리테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벽 배송 시장을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프레시즈라고 불리는, 이거는 이제 밀키트라고 불리죠.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렇게 밀키트를 대량으로 지금 대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밀키트 대기업인데, 이 프레시즈 역시도 새벽 배송 시장이야말로 밀키트가 가장 적합해라고는 또 이제 이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역시 철수했고요. 또 하나는 뭐 배달의 민족 역시 배민찬이라고 반찬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시장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헬로네이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컬리보다도 먼저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회사였었어요. 2021년, 22년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2012년도 그 초창기부터 온라인에서 유기농 신선식품을 포함해서 이 식품을 온라인 배송을 했던 선구자적인 업체였었죠. 그리고 이 업체는 2015년도에 컬리가 새벽 배송으로 들어왔을 때 똑같이 새벽 배송으로 들어왔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BGF라고 불리는 CU의 그 모기업이죠. 대기업이 인수를 해서 거기서 수백억의 마케팅 비용을 거기 집행을 하면서 컬리를 잡아라 택명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몇 개월 운영을 못하고 새벽 배송 사업을 접었습니다. B2B로 다시 넘어가 버렸죠. 지금 보신 것처럼 진짜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입니다. 롯데, 뭐 거기에는 뭐 이제 현대백화점도 물론 있고, 거기에 BGF라는 기업도 있고, 뭐 GS라는 기업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 새벽 배송 시장이라는 엄청난 황금알 낳는 거의 인 시장을 참전을 했다가 지금
거대한 적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운영 구조, 그 맞닥뜨리고 나서는 새 오피스 시장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정말 이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만 하더라도 몇 천억의 물류센터를 갖고 있고, 신선 자동화 센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백 명의 MD가 있고, 거기다가 또 상품도 브랜드에 따라 가지고 PB도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PB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도대체 저런 엄청난 인프라와 엄청난 자본력과 상품력을 가지고도 왜 저렇게 새우표성 시장에서 저렇게 패퇴하게 됐을까?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아남은 업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이 네 군데라고 하면은 쓱닷컴.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 보세요.